그럼 이 돈을 이렇게 직접 먹었겠냐라는 것보다는 이 돈은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 이재명은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음주운전, 검사 사칭 뭐 다 해가지고 계속 재판을 늘 서너 개씩 받고 있었어요. 구속도 됐었고, 그 다음 여기에 뭐 은수민이, 동부연합이니 여기도 사건들이 계속 터져 있어. 조폭들 사진까지. 그래서 김현장 가봤자 돈만 받지 뭐 별로 잘 해주지도 않고 자꾸 접대비가 많이 들어가면 술집 아예 차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로펌 아예 차려버린 거야. 근데 로펌을 누가 차렸냐? 김만배라는 법조의 제야 고수, 거물, 법조 브로커야. 이 사람은 법조 전문 기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S대 독양철학과를 나왔는데 나름대로는 사람이 손도 크고 입도 무겁고 사람 의리도 있고 풍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술 먹으면 재미있고 이 사람하고 돈 먹으면은 뒤탈이 없겠다라는 확신들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줄줄이 이 사설 로펌에다가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호화 군단을 꾸리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은 게 누구다? 권순일.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 가서 무죄를 작년에 찍은. 근데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한테 재판실로 8번 출입한 출입 기록이 나왔죠. 며칠 전에. 이게 가장 큰 의혹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재명이 변호사 비용을 어디서 만들어서 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그래서 권순일과 김만배의 재판 거래 의혹과 이때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 변호사 비용, 이게 마지막 점입니다. 점이 많네요. 예, 점이 많죠. 지금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그다음, 그러면 이 김만배가 사설 로펌에다가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 제일 첫 번째, 곽상도. 그러면 여기 곽상도가 나오니까 이제야 우리 국민들이 친숙한 이름이 나오니까 하는데, 곽상도는 부스럭입니다. 어떤 부스럭이냐? 자, 여기 메카를 향한 많은 드라마의 주연급들이 나왔는데 여기 조연들이 등장을 해요. 조연하고 단역. 근데 여기에 캐스팅, 배역을 얻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파티에 초대됐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수많은 실행팀 내지는 뒤를 봐주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 역할들에 대해서 4천억이라는 돈과 플러스 알파 또 4천억 이런 돈을 가지고 잔치, 피자 나눠주기 잔치가 벌어지는데 요 남욱, 정영아 이 사람들은 선수들이니까 자기 것 쫙 했고요. 그 다음 요 사설 로펌에도 뭔가 역할을 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주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들을 취직시켜, 딸 취직시켜. 그 다음 권순일 대법관 벗은 다음에 로펌 고문으로 고문 계약해. 고문 계약 쭉 해가지고 여기에서 쭉 여기에서 월급 타는 이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업종 내지는 실체는 뭐냐? 쉽게 말하면 비자금 출납센터 플러스 이재명 전용 사설 로펌. 그 다음 김만배가 여기인데 김만배는 누구랑 연결됐냐? 저희는 이 고지환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죠. 그리고 김만배 자체가 2014년에 이재명 지사와 단독 인터뷰를, 원래 기사 안 쓰는 사람인데 딱 이재명 지사하고만 단독 인터뷰를 신문에 실어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도시개발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이재명 주변에 쫙 법률도 약점이 많은데 돈은 많이 지금 비자금 땡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탁 들어앉아 가지고 자기는 만배로 이름처럼, 물론 1000배 수익을 올렸지만, 그래서 자기 누나도 집어넣고 자기 동생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김만배는 자기 일가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여기다 다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비자금 출납센터와 사설 로펌, 특정인 전용 사설 로펌으로 화천대유를 만들어서 이게 결국 모두가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데요. 큰 그림은 이렇고 여기에 의혹의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몰아줬냐? 측근이 아니라고 왜 거짓말하냐? 그 다음 권순일 재판 김만배가 가서 뒷작업 해가지고 이 사람이 6대6에서 권순일 때문에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 변호사 비용 결국은 이 비자금 출납센터에서 사설 로펌에서 변칙적인 방식으로 다 지급하고 이재명만 쏙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의 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은 처음에는 이거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다. 전국 확산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런 비리 구조냐 하니까 이제는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무관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유동규 측근, 그 다음 재판, 이 두 개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로 조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유능하다라는 가면, 청렴하고 공정하다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청렴, 천국, 부패, 지옥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자기 거꾸로 썼죠. 청렴을 주장하던 이재선 형님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청렴, 지옥.
부패 청구. 이재명 사설 감옥이네요. 그렇죠. 사설 로펌에서 사설 감옥, 사설 수용소. 그래서 사설 감옥 내지는 사설 수용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재선 형도 의혹점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점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점이 지금 나온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의혹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면을 벗겨서 의혹의 점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간다고 지금 부풀어 있는데요. 자, 이쪽은 청와대 가는 길이고 이쪽은 의왕 가는 길인데, 자, 명.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청와대로 가야 될까요? 의왕시로 가야 될까요? 의왕시로 가야 돼요. 예, 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예. 너무 무섭다. 근데 저렇게 되면 이미 작은 나라잖아 저거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아, 몰랐어요? 아니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이제는 그림은 이해가 되죠. 팩트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표현을 조금 자극적으로 한 건데 전부 팩트예요. 근데 이거 성남시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또 전국 확산시켜버리면 뭐야 이거는. 그지. 성남시에만 해먹긴 부족하니까 전국으로 다 해먹겠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로 가면 대장동을 전국 확산.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앞으로는 개발 이익 전부 국민 환수하겠다. 이미 자기는 4천억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비상식량 다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전부 자 오늘 영업 금지. 나머지는 다 집에 가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국민 환수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국민 환수가 아니라 원래 기부 체납해요. 공원 땅 내고 학교 부지 내고 도로 건설 부지 다 내고 하게 돼 있거든요. 개발 이익을 원래 다 못 먹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반반으로 나누자라는 그 규정만 갔어도 5,50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이쪽 민간업자들은 4천억이 아니라 뭐 1,000억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근데 유동규가 올라올 때마다 전부 화천대유로 몰아주는 계약을 했고 이게 계속 지금 비밀 문서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저런 걸 제가 막 파헤쳐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파헤쳐도 되는 건지 예. 책임은 제가 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점이고요. 앞으로 어디서 별이 반짝반짝 할 거냐. 눈앞에 별이 핑핑 돌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제일 별이 많이 돌 게 정영학. 원래는 이 형님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정신병원에 해가지고 그 증인을 없애버렸으니까. 두 번째, 정영학이 처음에는 녹취를 안 했다가 나중에 떼돈을 벌고 약탈한 노예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싸움이 붙고 나중에 나한테 덤태기 씌우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나는 이용만 당했지 나는 별게 없어요. 라는 그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서 녹취해가지고 이거를 국민의힘한테 왔던 것 같아. 보여주고는 그 다음 검찰로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썰이에요, 썰. 검찰이 어디까지나 조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보고 안 하면 하나씩 까겠다. 이거 며칠 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요걸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검찰에서 여기 조사 진행 중이야. 어제 오늘 계속 조금씩 찔끔찔끔 나와요.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마에 별이 반짝나게 유동규. 휴대폰 밖으로 던졌는데 그 휴대폰을 검찰이 못 찾은 거야. 내가 어느 쪽으로 핸드폰 던질 테니까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져가라고. 그리고 압수하라고 문 두들기고 있으니까 CCTV 피해가지고 던지고 그럼 내가 어디다 던져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해서 딱 가지니까 옛날 데리고 있던 측근 또는 정진상과 연결된 사람. 왜냐면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서가 딱 쥐고 있어야 안심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기 뭐 술집 간 기록들이라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던졌는데 일단 그 다음날 응급실로 갔다가 체포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몸통의 핵심은 김만배와 건순일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정진상과 이재명. 근데 이재명한테 바로는 못 갈 테니까 정영학, 유동규, 김만배, 권순일, 정진상 그러면 딱 지키게 되죠.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사 검찰에서 대충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관련자들도 많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를 안 내놓고 하는 것들도 이와 관련된 뭔가의 방어막을 쳐야 된다는 거하고 성남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증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도 이거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진행된 거다라고 꼬리를 자르는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설사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양심선언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내려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람 많이 죽어나가겠네요. 증인들이 소리 없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 혹시 궁금한 거. 곽상도 의원은 여기에 왜 끼어들어가 있을까요? 곽상도 의원 왜 끼어들었냐? 그러니까 박근혜가 2012년 말에 됐잖아요. 2014년 박근혜 임기 들어서서 곽상도 민정수석 당시에 도시개발공사도 만들어졌고 이 대장동도 진행이 됐고 또 자기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많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는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모종의 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심지어는 과거에 검사사칭 사건 때 그 인연이 있어서 김만배가 그걸로부터 쭉 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곽상도 의원도 사실은 이 진실을 다 밝혀야 돼요. 의원직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약간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강의를 우리 대군사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서